안녕하세요. 오피디입니다.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. 이거 OPD 채널이에요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Let's do it. 네, 팔란티어. 뭐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좀 소외된 회사 중에 하나죠. 네, 하지만 저는 갖고 가고 있습니다.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한번 사면 끝까지 갑니다. 절대 팔지 않아요. 그냥 가보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. 오늘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조금 재밌는 이 아리끌, 그러니까 아리끌이라기보다는 좀 리포트가 나와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점이 좀 있고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. 여러분과 그냥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이 팔란티어는 좀 리스크가 큰 회사 중에 하나죠.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제일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돈은 못 벌고 있었습니다. 이 팔란티어가 생긴 지 20년이 넘었어요. 아마 20년이 딱 된 것 같아요. 올해로. 그랬는데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. 뭐 벌기야 했죠. 레비뉴가 들어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닝이 플러스였을 때가 없습니다. 계속해서 어닝이 마이너스였어요. 한마디로 말하면 회사 자체가 뭐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돈을 번 적이 없어요.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. 하지만 저번 쿼터에 드디어 팔란티어가 어닝이 플러스가 됐습니다.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테슬라를 딱 샀을 때가 바로 어닝이 플러스가 됐을 때 샀습니다. 그리고 로코를 샀을 때도 살까 말까 한 6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딱 어닝이 플러스가 됐을 때 샀습니다. 그 얘기는 제가 어닝이 플러스가 되면 이 회사가 변하는 것 같아요. 플러스 전일 때랑 플러스 된 후랑은 정말 다른 회사입니다.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뭐 꿈이 좋고 뭐 미래가 좋고 뭐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는 돈을 버는 거예요. 근데 드디어 팔란티어가 20년 동안 돈을 못 벌다가 드디어 저번 쿼터에 2022년도 네 번째 쿼터에 어닝이 플러스가 됐습니다. 제가 짧게 이 리포트가 좀 길었는데 그냥 거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점만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. 한 좋은 점 4가지와 또 리스크 몇 개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. 이 팔란티어의 좋은 점, 첫 번째는 Total Addressable Market이 커진다는 겁니다. 이제 이 팔란티어가 장사할 수 있는 팔란티어에 어드레스 되는 그런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. 그게 이제 제일 큰 어떤 팔란티어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팔란티어가 하는 일은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 뭐 예측까지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. 그 데이터 분석 그리고 빅데이터 뭐 이런 시장이 미래로 갈수록 엄청나게 커질 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. 근데 그 커지는 속도가 지금 시작 단계다.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그 확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. 그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러죠. 익스포넨셜처럼 확 올라가는 그거가 바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. 그게 이제 이 회사를 봤을 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조금 유명한 리서치 회사에서 나온 그래프입니다. 그래서 과연 데이터 아날리틱 마켓이 얼마나 커질까 보여주는 겁니다. 그래서 2021년, 2022년 쫙 해서 2030년까지 쫙 올라가는데요. 2021년, 22년은 지금 뭐 지금이잖아요. 지금은 뭐 한 30빌리언에서 뭐 40빌리언인데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10배 정도가 커져서 346빌리언 달러 그 정도로 마켓이 커진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커질 그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.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는 파이낸셜입니다. 파이낸셜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. 지금 뭐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졌죠. 처음 주가가 나왔을 때는 9불이었죠. 9불이 뭐 35불까지 올라갔어요. 뭐 몇 달 사이에. 그랬다가 지금 뭐 다시 7불대로 떨어졌습니다. 7불 35전. 저는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뭐 한 16불 정도, 15불인가. 그거예요, 지금. 평단가가. 하지만 회사 자체의 파이낸셜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지금 레비뉴가 이제 토탈 레비뉴가 작년에 비해서 이어 오버 이어로 봤을 때 24%가 커졌어요.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커머셜 섹터가 커졌다. 원래는 이제 정부를 상대로만 하다가 그냥 민간인에게도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겠죠. 어쨌건 저쨌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4% 토탈 레비뉴가 올랐다.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지금 팔란티어나 좀 큰 빅데이터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테크 쪽이
그래서 뭐 다들 뭐 레비뉴가 마이너스가 되고 뭐 업스타트 같은 경우도 돈 벌다가 못 벌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팔란티어는 레비뉴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지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이 잠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. 지금 가버먼트 레비뉴가 한 19%가 올랐어요. 그것도 많이 오른 거죠. 그래서 원래는 한 0.8, 0.9 빌리언 달러 정도 하다가 2022년도에는 1 빌리언 달러가 넘었습니다. 레비뉴가. 많이 커졌죠. 하지만 정말 많이 커진 곳은 바로 커머셜, 민간 회사, 정부 말고. 네, 그겁니다.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한 645 밀리언 달러가 되다가 지금 2022년도에는 834 밀리언 달러가 돼서 한 29%가 성장을 했습니다. 레비뉴가 많이 낮아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. 많은 회사들이 뭐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좀 아끼고 아니면 사람을 자르고 지금 막 자르잖아요. 자르고 이래서 어닝을 높일 수는 있는데 전체 레비뉴가 올라간다는 거, 전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커스터머가 늘어났다는 거죠. 뭐 당연한 얘기겠죠. 지금 뭐 레비뉴가 올라간 걸 보면 당연히 손님이 많아졌다는 거겠죠. 그게 이제 하여튼 재밌습니다. 근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이제 토탈 커스터머 그로스가 보시면 55%가 올랐습니다. 와,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. 지금 커머셜 쪽을 굉장히 문을 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지금 바로 영국 쪽에 정부와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래서 영국의 그 Ministry of Defense, 그러니까 뭐 국방부겠죠. 우리나라 치면 뭐 맞나? 하여튼 그 보호하는 국방부 같은 그런 기관과 지금 계약을 맺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. 그것도 아마 롱텀이겠죠. 하여튼 어쨌건 저쨌건 손님이 55%가 1년 사이에 늘었다.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. 제가 커피숍을 해도 100명 오다가 150명이 계속 온다면 엄청난 거죠. 그래서 마음에 든다. 좋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뭐 그런 거에 속하고 있는데요. 제가 이거 굉장히 좀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 스탁 베이스드 컴pensation이 30%가 줄었습니다. 이제 제가 뭐 기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월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팔란티어에서 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주식을 막 주는 거예요. 막 주식을 막 늘려가지고 그냥 막 일하면 막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회사 내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. 뭐 회사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괜찮을지 몰라도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회사의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꾸 이렇게 주식을 많이 늘려가지고 주식을 주면 제 이 주식의 그 오너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거잖아요. 그리고 주식 컴퍼세이션을 많이 주게 되면 주식이 좀 이렇게 좀 해퍼집니다. 굉장히 그걸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걸 많이 한 회사가 바로 이 팔란티어였습니다. 게다가 이 회사 자체에서 돈도 안 벌고 있는데 뭐 회사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뭐 엄청난 뭐 기술이 있어도 전체로 봤을 때 어닝이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20년 동안. 근데 계속해서 뭐 CEO한테도 뭐 스탁을 주고 뭐 누구한테도 주고 막 이랬으니까 좀 그게 못마땅했는데 드디어 줄었습니다. 2022년도에 30%가 줄었어요.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리스크를 안 말할 수가 없겠죠. 이제 제일 큰 리스크는 회사 자체가 이게 지금 굉장한 매스 커머셜이 아니잖아요. 무슨 말이냐, 뭐 애플처럼 뭐 이렇게 뭐 많은 사람에게 파는 게 아니고 커스터머가 정해져 있고 정부랑 하는 거기 때문에 손님이 언제나 떠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좀 어려운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컴피티션이 있다. 뭐 이런 게 있겠죠. 그게 뭐 제너럴한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는 모든 회사가 갖고 있는데 특히나 좀 팔란티어는 그게 좀 많지 않은가.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는 이 리스크 중에 리스크는 바로 지금 정치적 상황과 이 회사의 어떤 일과 좀 굉장히 좀 깊게 좀 관련이 돼 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이 리포트에서 말하기는 geopolitical tens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게 이제 굉장히 팔란티어에게 영향을 준다.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련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중국도 미국과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라이벌 관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중국에 있던 회사들이 굉장히 좀 다른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고, 뭐 인도나
이렇게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옮기고 있고, 뭐 제가 알기로는 애플도 중국과 뭐 이렇게 떠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. 그래서 뭐 하여튼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. 그렇게 되면 이 팔란티어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좀 사이 좋은 나라들 그쪽으로만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디펜스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영국에는 이렇게 뻗쳐나가는데 중국이나 뭐 소련이나 뭐 이쪽으로는 이렇게 뭐 나아갈 수가 없다.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중국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요즘 세대에 중국을 빼놓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한다?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좀 약간 디펜스나 국방부나 뭐 이런 쪽의 일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미국이랑 조금 이렇게 그런 나라들은 좀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가 껄끄럽다. 할 수가 없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힘든 점인 것 같아요. 특히나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막 이렇게 날카로울 때는 다들 좀 이렇게 되고 그런 상황 쪽에서는 좀 이렇게 팔란티어가 비즈니스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계속 홀드입니다. 이런 회사에 투자했을 때 뭐 팔란티어나 업스타트나 조금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상장하고 주식시장에 그리고 회사가 막 커지고 있고 좀 미래의 어떤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갖고 있으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지금 당장 이렇게 팔란티어가 뭐 주가가 떨어졌다. 지금 당장 업스타트가 반토막이 났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뭐 지금 당장을 보고 산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보고 산 회사들은 뭐 딴 회사들잖아요.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애플이나 뭐 이런 큰 회사들 이런 건 지금 당장이죠. 근데 이런 회사들 뭐 팔란티어나 업스타트나 슈레딩거 이거는 정말 멀리 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주가가 뭐 많이 떨어졌지만 저는 기다립니다. 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. 갖고 있어야 재산입니다. 팔면 손해보니까. 팔란티어 저는 계속 홀드입니다. 조금 더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